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 로봇 손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개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스피 5천 돌파의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 전체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요. 왜 갑자기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그 해답은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장면에 있습니다. 바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입니다. 매년 수천 개 글로벌 기업이 최신 기술을 뽐내는 이 자리에서 올해 단연 주인공은 우리나라 기업이었어요. 삼성, SK, LG도 나름의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압도적인 파급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건 다름 아닌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왜 이렇게 주목받았을까요? 그 해답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형 로봇 아틀라스에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아틀라스는 기존 시연용 모델과 차원이 다릅니다. 허리가 360도로 회전하고 고개도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움직임의 질감입니다.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뻣뻣하고 기계적인 동작을 보여줄 때 아틀라스는 마치 사람처럼 유연하면서도 사람보다 더 역동적인 동작을 구사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로봇 표면에 스크래치가 여럿 나 있는 상태로 촬영된 점이 눈에 띄어요. 깨끗한 연구실이 아닌 실제 공장 현장에서 테스트를 거쳤다는 증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연구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했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하며 한때 앞서가는 듯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70%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선언했었죠. 그런데 이번 CES를 기점으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어요. AI의 최종 목적지는 피지컬 AI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깔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AI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 그것이 피지컬 AI예요. 그리고 지금 이 피지컬 AI의 핵심 산업인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품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글로벌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코스피 5천 돌파의 숨은 주역인 현대차 그룹의 진짜 실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전략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지금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체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핵심 수혜주 6개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는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강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로봇 손 관련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CES에서 멋진 로봇을 선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부회장 직속으로 비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CES 2026을 기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평가액이 약 10조 원이었어요. 불과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이상 뛴 겁니다. 단순한 상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 개편의 핵심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어요. 기대감만으로 현대차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장중 100조 원을 돌파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더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 체계입니다. 이번 CES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대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가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했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합니다.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담당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필요한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해요. 구글 딥마인드는 월드 모델 기술을 접목시킵니다.
월드 모델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봇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핵심 AI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아틀라스 로봇은 공장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일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방대한 제조 데이터가 더해집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자동차 생산 공정 데이터는 로봇 학습의 최적의 자료가 돼요. 실제로 현대차는 이 데이터를 로봇 학습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데이터 공장이라는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요.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공식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제품 양산 단계로 진입했어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직접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차화정이라 부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업종으로 여겼어요.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빠지는 단순한 경기, 민감주였죠. 하지만 2020년 화학업종이 2차 전지로 혁신 프리미엄을 받았듯이 지금 자동차 업종은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매출 순위 2위, 이익률 기준으로도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어요. 탄탄한 기본기 위에 성장 스토리까지 얹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체인 핵심 수혜주를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 현대모비스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니야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나 기아처럼 따분하고 재미없는 종목으로 인식됐습니다. 주가도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박스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갇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로보틱스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파트너로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공급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힘줄에 해당해요. 현대모비스는 현재 3세대 아틀라스에 들어갈 바디, 액추에이터 30여 종을 개발 중입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만 30개가 넘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각종 센서와 배터리팩까지 현대모비스가 담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로봇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현대모비스가 이 분야를 장악한다는 건 로봇 산업의 이익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환산해보면 그 규모가 더 실감나요.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할 경우 현대모비스에 관련 매출만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양산이 본격화되면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모비스가 로봇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배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아왔어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스마트 크루즈, 각종 센서 기술 등이 모두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과 연결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기술이 고스란히 로봇 부품 제조에 활용되는 거죠. 차트를 보면 시장의 인식 변화가 그대로 드러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모비스는 오랫동안 20만원에서 30만원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했어요. 월봉 차트로 보면 거의 10년 만에 박스권을 뚫은 겁니다. 시장이 현대모비스를 단순 부품주가 아닌 로봇 핵심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나머지 5개의 종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현대차 로봇손 관련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현대차 로봇손 관련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현대차 로봇손 관련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로봇 하드웨어의 핵심 종목인 현대모비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에서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도 그것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테버입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오테버입니다. 현대오테버는 원래 현대차 그룹의 IT 시스템을 총괄하는 회사였어요. 그룹 내 각종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어찌 보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리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예요. 현대오테버가 바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에요. 하지만 최근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됐습니다. 로봇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공장에서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업하려면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로봇 관제 시스템, 로봇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 플랫폼 등이 모두 소프트웨어 영역이에요. 현대오테버가 이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더해진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 셈이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마진율이 높고 확장성도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더 클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현대모비스가 로봇 하드웨어의 핵심이라면 현대오테버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입니다. 이 두 종목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확대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핵심 계열사들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SL입니다. SL은 원래 자동차 램프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헤드램프, 테일램프 등 조명 부품이 주력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로봇과 연결될까요? SL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레그 어셈블리와 물류 로봇 스트레치의 인디케이터 램프를 납품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자율이동 로봇 모베드와 휠구동 액추에이터 플러그 모듈의 본격적인 양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에 직접 편입된 거예요. 로봇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램프를 만들던 정밀 제조 기술이 로봇 구조물 제작에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 가공 노하우가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SL은 라이다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센서예요. 자율주행차와 로봇 모두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SL은 이 라이다를 모듈 형태로 현대차 이동 로봇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SL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로봇바디 모듈 사업 확장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주에서 로보틱스 선도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SL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과 스트레치에 이미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올해부터 모베드와 플러그 양산 공급이 시작돼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양산이 본격화될수록 SL의 실적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저평가 매력에 로봇이라는 성장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구간이에요.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순수 로봇 기술 기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분석해 볼게요. 네 번째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로봇 기술의 현황을 알아야 해요. 현재 로봇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텐던 방식과 모터 직접 구동 방식입니다. 텐던 방식은 인간의 힘줄 구조를 모방한 기술이에요. 와이어를 모터로 당겨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식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형이 사람 손과 매우 유사해서 보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와이어가 팔 전체를 관통해 팔이 두꺼워지고 정밀도가 떨어져요. 손을 교체하려면 팔 전체를 뜯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반면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은 각 손가락 관절에 소형 모터가 내장돼요. 정밀도가 높고 손만 따로 교체할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 적합합니다. 문제는 모터를 넣다 보니 손가락이 굵어지고 손 전체가 커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터 직접 구동 방식으로는 5개 손가락 로봇 손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가 이 한계를 돌파했어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이면서도 충분히 작은 5개 손가락 로봇 손을 개발한 겁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린 거죠. 같은 로봇의 작업 상황에 따라 3개 손가락 그리퍼를 달았다가 5개 손가락 로봇 손으로 바꿔 끼울 수 있어요. 산업용과 정밀 작업용을 모두 커버하는 겁니다. 로보티즈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회사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글에 로봇 손을 1차 공급했고 엔비디아, 디즈니, 애플까지 고객사로 확보했어요. 전 세계가 로보티즈의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 경쟁력이에요. 로보티즈는 오픈소스 로봇 프로젝트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수준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비용 양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뜻이죠.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가 다른 곳에 절반 가격에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기업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 지분 7.36%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이는 향후 2차, 3차 추가 지분 투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에서 1차로 20%를 확보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했던 패턴을 보여줬어요. 로보티즈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LG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발표한다면 그 순간 주가는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제 5번째 종목 설명해 드릴게요. 5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협동 로봇이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너무 위험해서 펜스로 격리된 공간에서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협동 로봇은 안전 펜스 없이 작업자 옆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큰 강점은 자체 기술이에요. 기구 설계부터 제어 구조까지 모두 내부 기술로 해결합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로봇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한국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강한 건 정밀하게 만들고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능력 때문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에 설계 역량까지 갖춘 겁니다. 제품 라인업도 다양해요. 작은 하중부터 큰 하중까지, 정밀 작업부터 힘이 필요한 작업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파트너십과 공급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진화하는 길목을 두산이 선점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로봇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력에서 승패가 결정돼요. 두산은 이미 그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예요.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협동 로봇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협동 로봇 분야 국내 1위, 글로벌 4위예요. 앞으로 순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 관련주와 순수 로봇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숨은 강자를 공개할게요. 6번째 종목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 관련 지주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을까요? 비밀은 자회사에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원익로보틱스라는 미상장 로봇 기업의 지분 94.7%를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완전 자회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원익로보틱스가 최근 엄청난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메타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 부품을 공동 개발한다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촉각인식과 손의 세밀한 동작,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고 정교한 로봇 손이 작동하는 영상까지 첨부했죠. 메타가 단순 소프트웨어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하드웨어까지 직접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닝 로보틱스가 메타의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은 로봇 촉각 센서예요. 촉각 센서는 로봇이 물체의 압력, 질감, 온도, 마찰력을 감지하도록 돕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의 피부 역할을 하는 거죠.
손가락 끝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서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까지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구현했어요.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센서 내부에 AI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 촉감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잡는 손이 아니에요. 느끼고 해석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흥미로운 건 워닝 로보틱스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 메타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까지 이 회사의 로봇손을 직접 테스트하고 기술력을 검증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 조건을 제시했지만 메타는 달랐어요.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을 그대로 살려서 자사 제품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결국 공동 개발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메타 제품으로 실제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된 첫 번째 제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워닝 로보틱스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직접 투자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이 호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상장사인 워닉홀딩스입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모든 성과와 가치 상승은 결국 94.7% 지분을 보유한 워닉홀딩스 주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메타와의 협업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 이 모든 재료가 워닉홀딩스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워닉홀딩스를 반도체 장비 지주사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메타와의 협업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숨은 대박 종목이에요. 남들이 주목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개발 지연 리스크가 있어요. 로봇 양산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 리스크가 있어요. 테슬라나 중국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이 있어요.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로봇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장기 성장 스토리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부터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는 아틀라스 양산 단계에 진입했어요. 삼성도 2026년 로봇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은 로봇 양산 원년이에요. 이 시기에 누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지, 누가 기술력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향후 10년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버 같은 대형 계열사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순수 로봇 기업을 추가하세요. 이 회사들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SL이나 워닉홀딩스 같은 숨은 강자도 섞으세요. 이런 회사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계열사와 순수 로봇 기업을 적절히 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추에이터로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 기업이에요. 현대오토버는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과 로봇 2마리 토끼를 잡은 기업입니다. SL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차 협력사고요. 로보티즈는 5개 손가락 로봇 손으로 구글, 엔비디아, 애플이 고객사인 기업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 국내 1위,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워닉홀딩스는 메타와 손잡은 워닝 로보틱스 지분 94.7% 보유 기업이에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확대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로봇 손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 SK, LG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로봇 시장의 전체 판도와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2월 들어서면서
AI 관련주들이 갑자기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오라클 실적 쇼크 터졌고요. 브로드컴도 기대만큼 못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AI 거품 터진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주는 빠지는데 로봇주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빅테크들이 AI로 실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챗GPT로 대화만 해서는 수천조 원의 몸값을 정당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해답이 뭐냐? 바로 몸을 가진 피지컬 AI입니다. 화면에서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는 로봇 말이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한 말 하세요.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를 만들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실제로 테슬라 주가 보세요. 요즘 전기차 시장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 업체들 주가 다 힘들어요. 근데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뭐가 테슬라를 밀어 올리고 있을까요? 자율주행하고 로봇이에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정부 움직임입니다.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거 보셨어요?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2030년까지 AI랜 500개를 전국에 깔겠다는 겁니다. AI랜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로봇 전용 기지국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려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0. 몇 초 차이로 물건을 놓치거나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미리미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8년 LA 올림픽 맞춰서 6G 시범 서비스 시작하고 2030년에는 본격 상용화한답니다. 투입 예산만 봐도 심상치 않아요. 올해보다 450억 원 늘린 2,900억 원 투입하고요. 6G 기술 개발에만 3,700억 원 쏟아붓습니다. 장관급에서 직접 나서서 발표했다는 건 이게 국가 핵심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정부 발표문 원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차세대 서비스 대비해서 데이터 처리 인프라 확충한다. 정부가 대놓고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2026년이에요. 테슬라가 상반기에 옵티머스 로봇 대량 생산 들어갑니다. 목표가 뭐냐? 100만 대 생산 라인 구축이에요. 중국은 어떻냐? 유니트리라는 휴머노이드 회사가 내년에 10조 원 규모로 상장 추진합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히타치가 자체 로봇을 2028년까지 자기네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난리인데 한국 로봇 기업 주가는 아직도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테슬라한테 부품 납품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메타랑 손잡고 세계 최고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봇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왜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수혜주 5개까지 싹 다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종목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로봇이 중요해진 것일까요? 아까 AI 관련주가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오라클, 브로드컴 같은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AI 투자는 엄청난데 정작 수익은 기대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주가는 AI 기대감으로 2배, 3배 올랐는데 실제 돈은 안 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급하게 찾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성과예요. 지금 AI로 뭐가 상용화됐어요? 챗GPT 같은 대화 서비스밖에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피지컬 AI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라는 뜻입니다. 모니터 안에서만 놀던 AI가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서 실제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예전 로봇이랑 뭐가 다를까요? 옛날 로봇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용접하고 도색하는 기계팔 있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동작만 반복해요. A에서 B로 부품 옮기기, 이런 단순 작업만 했습니다. 새로운 일 시키려면 사람이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2024년 들어서 생성형 AI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이제 이 똑똑한 두뇌를 로봇 몸에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예전 로봇은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시키는 것만 했죠.
근데 이제 챗GPT급 두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상황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일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왜 사상 최고가 찍었겠어요?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로봇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은 지금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 업체들 주가 보면 답 나오죠. 근데 테슬라는 최고게요. 뭐가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자율주행이랑 로봇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봇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클까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자료를 봐보면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가 220곳입니다. 절반이 중국이고 20%가 미국이에요. 그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50년쯤 되면 로봇이 10억대 보급되고 시장 규모가 5조 달러까지 커진답니다. 우리 돈으로 7,400조 원이에요.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3조 달러 정도예요.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2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린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각 국가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미국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옵티머스 3세대 양산 들어가요. 목표가 뭐냐? 100만 대 생산 라인 만드는 겁니다. 텍사스에는 연간 1000만 대 생산 공장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테슬라가 2026년 하반기에 협력사 목록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문만 무성했잖아요. 어느 회사가 부품 납품한다더라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명단에 이름 올라가는 회사들은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중국은 어떻냐?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내년에 상장 추진합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에요. 중국이 휴머노이드 회사 개수로는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로보티즈가 중국 1위 업체한테 부품 납품하면서 주가 급등한 거 기억하시죠? 일본도 만만찮습니다. 히타치가 자체 로봇 개발해서 2028년 전에 자기네 공장에 투입한다고 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일본에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회사가 없어서 나중에 중국산 수입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히타치가 직접 나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일본도 위기감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돈 벌 수 있냐? 답은 명확해요. 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이유,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정책 기조가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하고 중국 때리기죠. 반도체, 배터리에서 이미 봤잖아요. 이제 그 타겟이 로봇으로 넘어왔어요. 로봇은 국방하고 첨단 제조업이랑 직결되는 분야예요.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쪽에서 2026년에 로봇 산업 행정명령 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 중국 로봇 부품 못 쓰게 막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미국은 아직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일본은 물량 확대가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 편이면서 제조 능력이 있고 중국 대신할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 테슬라가 부품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옵티머스에 중국 부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 지적하니까 지금 한국 부품으로 교체 중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 아니에요? IRA 법안 생각나죠? 중국 배터리는 보조금 안 주고 한국 배터리만 보조금 주니까 LG, 삼성 SDI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로봇도 똑같은 패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 밀어내면서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은 7,400조 원까지 커질 건데 중국은 트럼프 때문에 밀려나고 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테슬라 부품 교체, 미국 행정명령 준비, 정부 인프라 투자, 모든 퍼즐 조각이 한국 기업 쪽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이걸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이 모를 때 미리 선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로봇 관련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로봇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으는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로봇 관련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각 국가들의 움직임과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로봇 관련주가 수십 개나 되는데 다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로봇 관련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핵심 부품 만드는 회사를 봐야 돼요. 완성품 로봇 회사도 중요하죠. 근데 부품 회사가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 로봇 시장이 커지면 완성품은 경쟁이 붙어요. 테슬라가 이길 수도 있고 중국이 이길 수도 있고 일본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 부품은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옛날 미국 골드러시 때 얘기하세요? 금광 소식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금 캐서 부자 된 사람보다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판 사람이 더 큰 돈 벌었습니다. 금 캐든 못 캐든 곡괭이랑 청바지는 무조건 필요했으니까요. 로봇 시대의 곡괭이가 뭐냐? 바로 핵심 부품입니다. 그럼 핵심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감속기, 액추에이터, 로봇 손. 감속기는 로봇 관절이에요. 우리 몸에 무릎이랑 팔꿈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로봇 가격의 30%가 감속기 값이에요. 1억짜리 로봇이면 3천만 원이 감속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근육이에요. 우리가 팔 들어 올릴 때 근육 쓰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힘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액추에이터예요. 올해 주가 10배 오른 로보티즈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액추에이터로 대박 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왜냐? 휴머노이드가 진짜 일하려면 손이 정교해야 하거든요.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고 물류센터에서 물건 옮기고 식당에서 접시 나르는 거 전부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 손이 얼마나 정교한데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이고 힘 조절도 섬세하게 해야 돼요. 계란 잡을 때랑 돌멩이 잡을 때 힘이 달라야 한다고요. 머스크도 직접 얘기했어요. 정교한 손 만드는 게 핵심이다. 로봇 완성도는 손에서 갈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로봇 생태계의 핵심 수혜주들 5개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PG입니다. SPG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감속기 전문으로 만듭니다. 아까 감속기가 로봇 관절이고 가격의 30% 차지한다고 했죠. 바로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SPG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국산화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속기 시장은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거의 다 먹고 있었어요. 독점이나 다름없었죠.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일본 눈치 보면서 부품 사야 했습니다. 근데 SPG가 이걸 뚫어낸 거예요.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삼성이랑 현대한테 납품하고 있어요. 국산화가 왜 중요하냐? 첫째, 가격이에요. 일본 부품은 비쌉니다. 당연하죠. 독점이니까. 근데 국산 나오면 가격 경쟁력 생겨요. 둘째, 공급 안정성이에요. 일본이 안 판다고 하면 못 만들잖아요. 근데 국산화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SPG의 또 다른 강점은 실적이에요.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예요. 이게 뭘 뜻하냐? 진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 중에 적자 나는 회사 많아요. 미래 먹거리라고 투자만 받고 돈은 못 벌고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SPG는 달라요. 이미 흑자 기업입니다.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로봇 시장 커지면 감속기 수요 폭발하잖아요. 테슬라가 만들든 중국이 만들든 누가 만들든 상관없어요. 감속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SPG는 누가 이기든 돈 버는 구조예요. 두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코스피 상장 지주회사예요. 왜 이 회사를 주목해야 하냐?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 때문입니다. 원익홀딩스가 원익로보틱스 지분을 90% 넘게 갖고 있어요.
사실상 워닝로보틱스 투자하려면 워닉홀딩스 사야 돼요. 그럼 워닝로보틱스가 뭘 하냐? 로봇손 만듭니다. 아까 로봇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고 했죠? 워닝로보틱스가 바로 그거 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진짜 대박 포인트 나옵니다. 워닝로보틱스가 누구랑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메타예요. 페이스북 만든 그 메타. 메타가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 개발해서 워닝로보틱스한테 제공했어요. 촉각 센서가 뭐냐? 로봇이 만지는 느낌을 아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눈 감고도 물건 만지면 뭔지 알잖아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로봇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촉각 센서예요. 이 기술 들어간 제품이 알레그로 핸드 V5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유도가 16이에요. 자유도가 뭐냐?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계수예요. 숫자 클수록 더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손이 실제로는 7 자유도 수준이래요. 워닝 로보틱스는 16 자유도입니다. 2배 넘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상용 제품이라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카메라 달려 있어서 물체 모양, 압력, 표면 질감까지 다 파악해요. 1g 단위까지 감지한답니다. 그냥 짚는 손이 아니에요. 느끼고 판단하는 똑똑한 손입니다. 메타가 투자한 금액만 4,800억 원이에요. 앞으로 추가 협력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별로 주목 안 받고 있어요. 근데 메타 협업 본격 공개되고 납품 시작되면요. 주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협동 로봇이 뭐냐?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전 산업용 로봇은 위험해서 펜스 쳐놓고 따로 일했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은 사람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해요. 무거운 건 로봇이 들고 섬세한 건 사람이 하는 식이죠. 유일로보틱스의 특별한 점이 뭐냐? SK가 찍었다는 겁니다. SK가 유일로보틱스 지분 13.4% 확보하고 콜옵션까지 체결했어요. 콜옵션이 뭐냐면요.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SK가 이 회사 마음에 드니까 더 사겠다고 예약해둔 겁니다. 왜 SK가 로봇 회사에 투자했을까요?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공장 짓고 있거든요. 공장 돌리려면 로봇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랑 전략적 파트너십 맺은 겁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로봇 쓰겠다는 거예요. 유일로보틱스의 강점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제공해요. 앞으로 공장 자동화 수요 폭발하면 직접 수혜받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코스닥 상장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LG 계열사라는 점입니다. LG가 로보스타 지분 28%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LG의 로봇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LG는 계열사 전체를 로봇 부품 공급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이 체계에서 산업용 로봇 담당해요. 로보스타가 만드는 게 뭐냐면요.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다관절 로봇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직교 로봇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이고요. 스카라 로봇은 수평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이고, 다관절 로봇은 사람 팔처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이 어디 쓰이냐?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2차 전지 공장이에요. 전부 LG가 투자하는 분야죠.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로보스타 로봇 들어갑니다. 그룹사 물량만으로도 안정적인 매출 나오는 구조예요. 최근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도 납품 확대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자동화 수요 늘면서 로보스타 성장성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은 코스닥 상장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서비스 로봇이 뭐냐? 공장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 청소기예요. 유진로봇이 특별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안 돌아다니려면 스스로 길 찾아야 하잖아요. 벽에 안 부딪히고 가구도 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유진로봇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 왔어요. 라이다 센서라는 핵심 부품도 직접 만들고요. 라이다가 뭐냐면 레이저로 주변 환경 파악하는 장치예요. 자율주행체도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 스스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공장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합니다. 유진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이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물류 로봇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 나르는 로봇이죠. 쿠팡,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물류 로봇 엄청 도입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 큽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로봇주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눠서 사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로봇주는 변동성 엄청 커요.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필수입니다. 오늘 조금 사고 빠지면 또 조금 사고 이렇게 해야 평단가 관리됩니다. 둘째, 길게 보세요. 최소 2년, 3년은 들고 가야 돼요. 로봇 산업 본격 성장은 2026년부터예요. 지금 사서 다음 주에 팔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셋째, 실적 확인하세요.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오르는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진짜 돈 버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매출 늘고 있나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있나요? 이런 거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로봇 시장의 강력한 성장 논리 봤습니다. 정부가 AI랜 인프라 깔고 테슬라는 2026년 양산 준비하고 트럼프가 중국 밀어내면서 한국 기업한테 기회 주고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SPG는 감속기 국산화 대장주예요. 일본 독점 깨고 삼성, 현대한테 납품하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 내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 협업하는 로봇 손 기술 보유 회사예요. 16자유도 알렉으로 핸드 V5, 테슬라보다 2배 정교합니다. 유일로보틱스는 SK가 콜옵션 보유한 협동 로봇 강자입니다. 로보스타는 LG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 기대됩니다.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기술로 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입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예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테슬라 협력사 공개, 유니트리 상장,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내년에 이 이벤트들 겹치면서 로봇 시장에 돈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현대차 로봇 손 관련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 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